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1년 지금 코레일 자소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2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 철도공사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소개서 항목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까지는 이 오른쪽에 있었던 이 네 가지 항목으로 항상 늘 물어봤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네 가지 항목이 모두 다 이렇게 바뀌었죠. 쭉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다시 이 하반기 때 썼던 자소서를 이어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코레일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적부인 곳이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입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셔야겠지만 자소서 내용이 정말 형편없다 이런 분들도 실제 면접까지 가시고 합격도 하십니다. 그만큼 코레일 면접이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소서 기반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꼭 신경 써야 될 것은 4번 항목이라는 거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1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400자 정도만 되면 다 쓸 수 있는 내용이라서요. 지금부터 쓰기 시작했다면 2시간 이내에 끝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일단 1번 항목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했던 점과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거를 묻고 있어요. 과거에 코레일 1번 항목으로 항상 나왔던 공동체의 정신을 보여주세요. 요 항목 있죠. 그 배려심 부분을 좀 응용하신다고 하면 쓰시는데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내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때 이후에 최근까지도 누군가를 도와줬던 사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틀 잡기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누군가에게 일단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결국 이렇게 계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시절을 또 견딜 수가 있었다.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누군가에게 사소한 호의를 이제 베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한테 더 큰 변화가 찾아와서 나한테 큰 혜택이 있었다. 이 터닝 포인트 시점을 계기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내가 조직 내에서 그리고 조직 외 타인 길 가다가 외국인을 도와줬거나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조직 내에서 그리고 조직 외에서 어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각각의 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꼭 적어주셔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내가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누군가를 도와줬던 그 사례 그 부분을 통해서 100% 사는 삶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코레일인으로서도 난 충분히 배려심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기로 인해서 내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사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근거로 쭉 적으시면 됩니다. 조직 안에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는 실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선배 역할이 됐을 때 후배를 도와줬던 사례를 적어주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여기에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도움으로써 조직의 발전에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이 돼서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최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입사 후에도 동료와 조직을 먼저 우선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간단히 끝나는 1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타성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항목이니까 쭉 적어보시면 400자 쓰시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포부는 다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했던 행동과 이유와 결과 요거만 적으셔도 400자 쓰시는데 충분히 되실 겁니다. 다른 기업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한 경험인데 본인의 역할과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요 역할과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신입사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 후에 여러분들이 놓여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신입 때 작은 업무를 좀 맡았는데 조직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특히 상사 그리고 리더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방향도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행동했던 내용으로 결국에는 조직의 보탬이 됐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틀잡기로 보면요, 내가 속했던 조직의 특성과 팀 구성 이 부분을 쭉 생각해 보시고요. 해당 조직의 목표와 리더 의 방향 설정, 리더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맡았던 사소한 업무 이 부분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를 생각해서 내가 알아서 했던 거, 아까 1번에서도 나왔던 자발적인 나의 행동들 생각해 보시고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를 배경사항과 함께 같이 내가 쭉 적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가치관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사소한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목표 달성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내가 느낀 점과 입사 후 포부 정도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자소서 쓰시는 틀이 딱 나옵니다. 근데 코레일은 글자 수가 되게 적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예시를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조직에서 팀워크 강화를 위해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태도 적어주셨고요. 상황, 내가 어떤 목표를 하는 이 조직에서 사소한 업무를 맡았는데 이 부분이 이 직장에서 얼마나 끼치는 영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지만 나에게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상의 것을 해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요. 그 근거로 예시로 들었던 사례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는데 복사만 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런 복사 사항 속에서도 복사용지 채우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그거 이외에 부서마다 복사를 하는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부서에서 그 복사를 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내가 체크를 해서 부서의 편의성, 조직을 위해서 이런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으로 단순 복사지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복사로 인해서 나는 조직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해서 조직에 융화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까지도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조직의 방향을 이해하고자 했던 부분을 결국에는 좋은 성과로 낼 수 있었다. 개인의 성과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부분으로 입사 후에 꼭 동료에게 필요한 존재로 조직의 성장을 돕겠다.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상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에요. 어차피 코레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통 방법과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를 위한 여러분들의 의견, 지난 하반기 코레일 자소서 항목에 1번과 3번을 쓰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좀 보셔서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당연히 고객의 니즈 파악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만족을 시켰었는지 이 부분을 적어주신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직무기술서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무 영업이 제일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어차피 영무원을 하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열차 조성에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열차 상품 기획 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처음에 가자마자 이런 일을 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렇게 매표랑 안내, 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맡아서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중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영무원이라 하지만 내가 어떤 전략 기획을 해봤다. 그리고 마케팅 홍보 전략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기획까지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면은 내가 생각했던 홍보와 기획과 마케팅과 이런 거를 인해서 고객들의 편의성을 증가시켰던 사례가 있으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틀 잡기를 한번 보면요. 코레일 기준으로 불특정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필요한 역량이 있는지 그런 역량을 내가 발휘했던 상황을 육하원칙에서 생각해 보시고 사전 만족을 주기 위해 했던 나의 행동 그리고 그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줬던 행동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쓸려기가 충분하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왜 행동했는지예요.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왜 했는지 그리고 그런 역량을 입사 후에 지원 직무상에서 어떻게 발휘할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시로 잠깐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전 국민의 철도 서비스 만족도 강화를 위해서 잠재적인 니즈 파악을 하는 것이 필수 역량이다 라고 해서 직무 이해를 앞쪽에 두었고요. 특히 상황, 이거는 지난 하반기에 인턴으로 하셨던 분의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요. 지하철역에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실물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교통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입을 다 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도착지에서 갑자기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할 텐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다시 이런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행동과 근거를 이쪽에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특히 이 돌발 상황 속에서 그 빨간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그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의 위치를 이렇게 안내를 했고 언제 이런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하는지를 내가 잘 관찰을 했다가 그 시간대에 스스로 했던 행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적어놨던 예시예요. 쭉 한번 정지를 누르시고 살펴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포인트 자체가 내가 해야 되는 업무 속에서 사전 숙지를 통한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서 이런 정확한 안내를 했던 것도 당연한 것이고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어떤 시간대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행동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쭉 적어보았던 자소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잠재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고객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는 구성원이 되겠다. 이 정도 쓰신다고 하면 충분히 마무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문성 장점이에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입사 후의 기여 방안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코레일은 항상 1분 자기소개를 면접 때 합니다. 그때 쓰셔야 될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면접 스크립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틀잡기로 바로 이렇게 보면요. 내가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부분을 전공과 자격증 보유 리스트 이런 부분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지식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실제 경험과 경력 속에서 쌓아보고자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정말 적을 게 여기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철도 산업군 그 관련 철도 기술 그리고 철도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괜찮으니까요. 뭐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에 뭐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 참여를 했다라고 적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철도 기업에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직군에 이런 관심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라는 것은 면접 때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어차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지원 직무상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역량 중에서 내가 현재 지니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약점 보완해야 될 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입사 후에 그 지원 직무 내에서 활용 가능한 나의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나의 방안, 계획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하신다고 하면 내가 지닌 직무 역량으로 입사 후에 어떤 식으로 발휘를 했을 때 충분히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여 방안까지 적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무기술서 상에서 여기서 필요 지식과 직무 수행 내용을 두 가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더 강조를 하셔도 됩니다. 실무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지식을 좀 더 강조하셔도 충분할 거고요. 뭐 여러 직무들이 있으시겠지만 꼭 그 직무 기술서 상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꼭 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4번 항목이 실제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문제라고 보시고 4번을 꼭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쓸 얘기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쓰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려요. 실제 많이 묻거든요. 철도 기업은 면접 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기업이 나아갔으면 좋겠는지를 실제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뭐 3D 프린팅, 자율주행, IoT 기술, 빅데이터 등등 여러 가지 익숙한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별도의 이런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직무 지식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경험, 철도 산업군에 대한 이해 등등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보시고 코레일 입사 후에 역량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면 코레일이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사고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죠. 그래서 이런 통계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꼭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여 방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는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을 정했다고 하시면 풍부한 지식과 기술력으로 현재
철도사고 인명피해 감소율을 낮추겠다.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개선안, 항상 그 직무에서 더 고민하겠다. 정시운행 제고를 돕겠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역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여행 상품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보겠다. 매출 향상을 돕겠다. 이런 내용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기사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배포를 따로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면접 때도 많이 저와 또 인연을 맺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면접 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레일에 합격하시는 많은 분들이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이, 경력, 성별 다 상관없이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면접 때는 오로지 면접으로만 평가를 하는 코레이기 때문에 꼭 필기만 뚫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자소서 쓰시는데 너무 시간 할애를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쓰시고 필기에 올인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면서 오늘 코레일 자소서 2021년 상반기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소서 마무리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